가혹하다는 비명, 사생결단식 정쟁. 문재인 정부 때 선정한 민간 용역 설계 업체가 이 고속도로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 일각에서는 이 용역 업체한테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 팔을 뒤틀은 건 아니냐라는 공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 민간 용역 설계 업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우리 외압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청계 이리 이장님이 나와서 주민 5%를 제외하고 모두 원안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량이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들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이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봤을 때 불합리한 면들이 있다 판단을 했고, 강화면에 IC를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강상면 종점이 적합하다는 국토부의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 동네가 옛날에는 안개가 없었다는데 최근 안개가 많이 생겨요. 원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니라 이거 저희 동네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안 고속도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없다. 그 지역 이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경안이 낫다라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정치적 공세가 계속 핑퐁 오가는 와중에 최근에 등장했던 공세 중에 하나가 야권을 중심으로 민간 용역 업체도 윤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지, 팔 비틀었지, 이런 건데 부사장이 어제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뿐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제 이제 설계업체 그리고 청계리 주민 이런 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봐요. 일단은 설계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 국토부 원희룡 장관 취임 당시 국토부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금 변경안이었다는 거예요. 변경안이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남한강을 통과하면 결국 거기엔 철새 보호구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훼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양평 국민이 원하는 이제 IC의 유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변경안 자체가 가장 최적이라서 자기들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청계리 주민 이야기들은 뭐냐면 원래 원안대로 가면 청계리 주민 사는 마을 위로 지금 교각이 엄청 크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분진과 소음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지나게 되면 이미 마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느냐. 종점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절차에 대해서 유법성이 없었고 국토부랄지 어떤 대통령실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점이 원안으로 가든 아니면 변경안으로 가든 종점의 땅은 오르지 않는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올리지도 않는 종점을 만든 거에 대해서 단순히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너무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게 정말 부패하고 뭔가 잘못됐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국정농단이랄지 부패한 권력이랄지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다 귀를 닫고 계속적으로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혹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에서 믿지 않는 분위기, 양당 모두 에이 못 믿겠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원희룡 장관이 영부인 땅 올려주려고 변경했지? 처음에 했다가 종점은 땅값으로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야. 가만 보니까 갑자기 없던 종점안이 등장을 했네. 그러자 민간 용역 업체가 제안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외압이 있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용역업체 대표가 외압은 없었다. 기술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히니까 또 인수위 때 뭔가 외압이 있었을 거야 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 의혹이 풀리나요? 글쎄요. 지금 지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봐서 원희룡 장관도 그런 책임을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도로 설계사와 교통 설계사가 기술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용역 회사가 2군데 있습니다. 교통 기술사는 경동 엔지니어링이 했고 도로 기술사 부분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했거든요. 어제 동해종합기술공사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원안대로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교통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통량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고속도로가 되면서 마을 하나가 거의 갈라져야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교통량적인 측면에서 원안으로 보면 터널을 더 많이 뚫어야 된다. 교통량이 증폭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도로만 내봤자 양평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진만 있고 복잡한 마을은 해산되는 또 영양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결과다 보니까 양평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대안이 강화 IC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어제 민간용역업체의 주장도 외압은 없었다. 우리 기술적으로 검토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외압 의혹 제기가 사라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강화 IC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외압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말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의뢰된 용역회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발표되고 작성된 최종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 이후 또 원희룡 장관이 취임 이후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바로 2, 3개월 안에 그 안이 합리적 도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지금 현재는 또 돌고 돌아서 최종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씨 일가를 위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최종 시점에서 윤 정부가 탄생되고 최종 단계에서 이것이 더 빨리 가게 된 원인일 수는 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히면 끝나는 부분이고 오히려 원 장관이 이 두 번째 안을 세게 밀고 갔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백지화를 하니까 그봐 뭔가 있지. 이렇게 역공을 당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술업체가 나서서 외압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KDI에 앞으로 개발 정보 주면 안 됩니다. KDI가 연구 영역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KDI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갑자기 동해기술공사가 와가지고 이거 강상면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부가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럼 KDI는 뭡니까? KDI가 똑바로 못하는 기관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발은 KDI 연구 영역을 주게 되고 예타를 거기서 하는데 예타를 받았는데 갑자기 민간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확 틀어버린 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외압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압까지 뭐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구영역을 맡겼다라고 주장하지만 연구영역이 공개 입찰된 게 3월 15일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때 그리고 인수위 때 있었던 발표됐던 이 연구영역을 문재인 정부 때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말꼬투리 잡고 문제가 더 커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땅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땅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한 거 보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원래 보통 그 부인의 땅을 그 일가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편은 그 재산 대상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정치 공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각종 객관적인 사실들이 증명돼도 끝까지 김건희 로드,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동해기술공사라고 하는 용역 설계사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외압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막 몰려들어갖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괴담과 의혹이 과학적인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막 증폭되는 여기에 대한 과정들은 지난날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충분히 민주당이 증명된 바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타가 처리 통과됐는데 이걸 일개 용역업체가 바꿀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수백억이 넘는 국책 사업 중에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갖고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타가 처리 통과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교통 분산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 되짚어서 다른 안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 용역사가 변경한 게 아니라 용역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는 이 안보다는 이런 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용역사가 이 노선을 다 바꿔버렸습니까? 그렇지도 않는 내용들을 갖고 객관적인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저 변경된 안의 종점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땅이 특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 지금 민주당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기점이 아닌, 그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지역 땅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엎어씌우는 의혹제기가 되는데 이런 식의 정치 공세로는 양평 국민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갈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 결단식 정쟁, 여야 모두 다 현재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통해 벌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가 나와도 정치권에서 불신받는 것, 여야를 떠나서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